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언젠가 이 집에 어머니를 모셔오고 싶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아직 프러포즈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다이스케, 미안해요. 그렇죠. 그는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게이가 된 후에도 다이스케의 친절함은 여전했습니다. 항상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한데도 항상 집안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잘해요. 그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내가 야간 근무를 할 때 다이스케는 집안일을 하곤 했다. 결혼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2달 후, 우리는 예상보다 빨리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하녀와 도우미들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살고 있었지만 며칠 전, 한밤중에 나는 침대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부상만 있었고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미래가 걱정되어 일찍 시어머니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일찍 결혼했습니다. 역시 동거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시어머니는 몸이 마비되셨고 건망증 등의 증상이 없어 안심했다. 낮에도 개호 도우미가 평소대로 계속 오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얘기를 하면 잘 챙겨주곤 했어요. 당신은 간호사로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라고 하더라. 와, 왠지 하늘이 내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날부터 남편이 늦게 집에 들어오고 출장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전보다 더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실수했네요. 하하,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장비를 준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서 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나오코 씨, 내 목소리를 듣고 기케이는 갑자기 당황했다. 내가 왜 동생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나요? 괜찮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사실이에요.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말해도요. 예, 불가능합니다. 남편의 말을 이야기하고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며 함께 웃었기 때문이다. 많은 행복한 나날을 함께 보내주신 사랑하는 시어머니, 결국 내 어머니는 5개월 전에 집에서 돌아가셨어. 저는 나오코, 남편 다이스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다이스케와 결혼한 뒤 시어머니를 집에 초대해 함께 살았다. 나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다이스케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합니다. 간호사인 친구의 소개로 다이스케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데이트하는 동안 다이스케가 집에 늦게 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나는 알아차렸다. 제가 출장을 갔을 때 부모님이 작은 기념품을 사주시곤 했는데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기 위해 서로의 부모를 만나러 갔다. 그랬다. 다이스케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때 다이스케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나는 만났다. 다이스케 부모님 집에 처음 가봤는데 크고 웅장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놀랐고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처남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제가 처음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 연애를 시작했을 때 다이스케에게서 몸이 자주 아프고 허약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간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이스케와 만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몇 달간의 치료와 재활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비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속상하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몇 번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시어머니, 처남과 대화를 즐기는 척했다. 시어머니가 처남에게 휠체어를 밀고 자리를 떠나자 나는 황급히 다이스케에게 속삭였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다는 사실을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고 말했더니 당신이 불안해져서 나를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남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분은 당신 어머니이시죠? 저는 그런 것에는 불안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좋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제가 돌아가면 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엇?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요. 무엇? 그러다가 시어머니와 처남이 돌아왔는데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어 시어머니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그에게 상담을 원하는지 물었다. 다이스케가 돌아온 후 당신과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침묵이 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거실 위바. 그거에 대해서야 나는 동안 먹었다리.
나와 시어머니에 대한 그녀의 행동도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니 더 자주 시어머니를 보내드려야겠습니다. 분명 나는 야간 근무로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힘들었지만 내가 집요하게 안부를 묻자 그는 나에게 말했다. 초인종을 눌러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네요. 아무래도 피곤해서 자고 있는 것 같아서 참는다. 시어머니가 안타까워서 집에 가서 소파에 누워 쉬고 있는 다이스케에게 물었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안녕하세요. 다이스케 씨. 일로 바쁘다는 건 알지만 야간 근무는 제가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뭐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나는 잘 지내고 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했다. 처음 본 다이스케의 반응이 조금 걱정됐지만 나는 그냥 무시했다. 아니, 내가 직접 물어봤다. 그러다가 갑자기 읽던 만화를 바닥에 던지며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봤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야 해요. 불만사항이 있으면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그는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가 불평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부터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은 당신이 맡게 될 거예요. 나는 결국 시어머니와 그 사람과 나 그리고 당신을 저주하게 되었다. 다이스케의 큰 목소리에 시어머니도 놀란 듯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더 이상 다이스케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시어머니 방으로 갔다. 무슨 일이야? 나는 다이스케 씨의 상태에 대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시어머니는 뭔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은 다이스케를 본 적이 없었고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다이스케는 아무 말도 없이 출근했다. 시어머니께서 우울하실까봐 걱정했는데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다. 내 도우미도 올 테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일하러 가세요. 알았어요. 나는 저녁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도 좀처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다이스케는 나와 시어머니를 거실로 불렀다. 다음 달부터는 도우미가 안 오실 거예요. 내가 거절했기 때문이다. 무엇? 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나오코는 직장을 그만두고 도우미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이스케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분명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기적인 말은 하지 마세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했고 당신을 받아들였으니 내 말을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더 이상 상대방의 입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잇따라 목구멍에 차올랐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나는 참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욕설을 계속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불편했다. 다이스케의 행동은 분명히 의심스럽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느낀 것입니다. 나는 잠시 연구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돌봤다. 나는 스스로 준비했다.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집안일을 해야 하고 식사, 목욕, 간병 등의 일을 혼자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돌보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쇼핑하러 가거나 놀러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스케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오만해졌습니다. 허락 없이 비난하세요. 나는 집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어머니와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샀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나는 이것이 진짜 다이스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후 시어머니를 스스로 돌보기 시작하고 나니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셨다. 때로는 우리 둘이서 시어머니의 경험과 의견을 듣는데 다이스케는 그것에 대해 큰 소리를 친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몸을 닦아준 그날 밤부터 2달 동안 시어머니와 저는 친부모처럼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감정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뜻깊은 시간을 주셨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지치셨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잘 몰랐지만 시어머니는 지역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계셨습니다. 꽤 유명한 곳이라 초청장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다이스케는 나머지 시술을 나에게 맡겼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프거나 산란하지 않고 어떤 감정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랬다. 힘내세요. 어머니이시죠. 당신은 그 사람과 좋은 친구였으니 직접 해보세요.
정말 번거롭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좋아하던 다이스케가 아니다. 나는 다이스케의 극단적인 태도에 놀랐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친지들과 시어머니와 혈연 관계가 있는 회사분들의 도움으로 아이치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별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도 시어머니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응원을 보내주셨어요. 다이스케는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더 자주 상대해야 했습니다. 다이스케가 거기 있었다고 해도 어떤 인사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시어머니의 성격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어. 아무래도 계모는 부동산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외동딸로서 그녀는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사적인 가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자면서도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노고와 협력 덕분에 우리 회사는 부모님 세대의 3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다이스케의 아버지가 아닌 계모가 회사의 사장이었다.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초창기 이후 5개월이 지났고 우리 집에 찾아오는 방문객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청소를 마치고 쉬려고 하는데 벨소리가 울렸다. 내 스마트폰이 아니네요. 다이스케는 스마트폰을 잊어버리고 출근했습니다. 요시케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잠시 쉬고 있는 것 같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막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말문이 막히니까 제 얼굴도 좀 보러 오세요. 무엇? 내 어머니는 5개월 전에 돌아가셨지. 그렇지. 무엇? 아니, 뭐야, 얘야. 좋아요? 나오코입니다. 다이스케는 출근하고 스마트폰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이야? 아니, 속상해요. 어쨌든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해합니다. 부모님 집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요시타카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형제자매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 형제의 생모는 불륜 끝에 증발했고 얼마 후 아버지와 새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그는 형과 비밀리에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은 시어머니였던 시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계모와 재혼한 지 몇 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왜 걱정하는 척하며 시어머니 집에 동거했을까요? 요시타카도 그 답을 알고 있었다. 오츠키가 다니는 회사는 그의 장모가 회장을 맡았던 회사다. 분명히 그들이 거래하는 것은 친척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그는 판결을 준수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와 결혼한 이유는 내가 집안일과 간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어머니를 돌보면 괜찮겠다고 말한 것 같다. 얼마나 썩었나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시어머니 방에 있었다. 매일 집을 청소하지만 시어머니의 물건을 정리하는 기분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나는 멍하니 계모의 동생 앞에 앉아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 시어머니가 쓰시던 닫힌 빗과 손거울 속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나오코에게 라고 적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 편지는 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인데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당신을 진짜 딸로 생각하며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은 나에게 보물이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나는 목소리를 높이고 흐느끼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것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두드리면 먼지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좋아요. 저도 철저한 청소 부임으로 좋은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 일주일간의 조사를 요청했는데 탐정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4일째에 전화가 왔습니다. 분명히 나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바람을 피우고 있던 사람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나는 남편을 경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죽기 전 상담했던 변호사에게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을 했을 때 그들은 나를 친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시어머니를 도구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이스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뛰어들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가 일하는 회사의 사장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지금까지 그는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눈 감아주던 동료들도 다이스케의 지각, 게으른 습관, 낮은 성적, 노력 부족에 대해 한꺼번에 보고되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도 살아있음을 느꼈다. 떠돌던 진실된 이야기가 취소됐다. 다이스케는 더 이상 직장이나 집에 있을 곳이 없어 불륜 파트너의 집으로 이사하게 된다. 그러나 곧 변호사의 의사 비용 요청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분명 두 사람이 도착했을 거예요. 다이스케는 불륜 상대에 의해 멸망했고 실도 쉽게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전화가 울렸다. 글쎄, 내가 틀렸어. 용서해주세요. 어차피 나는 아마 올 것 같아요. 누구세요? 기분이 나빠요. 제발 나쁜 짓은 하지 마세요. 도와주세요. 오랜 기간 동안 처음으로 다른 수준에서 비열한 태도를 보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과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말은 내가 너한테 자주 전화를 했었다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다. 저게 뭐예요? 나도 직장을 그만뒀다. 나는 갈 곳이 없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존경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 같아요. 에아디아의 그런 말을 자주 하더군요. 몇 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나는 결혼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꿈이 매니저이기 때문이다. 그는 싱글 시절부터 부지런히 돈을 모아온 것 같다. 남편의 꿈도 나의 꿈이다. 길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녀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시어머니와 처남이 시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우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습니다. 예비 신부로서의 자질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남편처럼 온화한 분이셨다. 형부는 결혼하지 않았고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확실하지 않았고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였습니다. 즉, 그는 거의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나이에 실직하면 어떡하지? 처남이 귀찮았어. 결혼하고 나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일하며 집안일을 했는데 그걸 몰랐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을 때 처남이 저를 학대해왔습니다. 남편의 수입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서 기뻐요. 다이스케는 왜 이렇게 재미없는 여자와 결혼한 걸까요? 그건 너무 많은 타협이에요. 또는 이봐 못생긴 놈아, 뭐 하는 거야? 너무 타협하는 거야? 아니면 야 못생겼으니 차도 마시지 말고 나한테도 차려라. 그럴 기분이 아니야. 나 글쎄요. 당신은 남편의 수입을 즐기는 니트족일 뿐입니다. 니트야. 빨리 가서 음식 좀 만들어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형은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게임도 하고 나태하게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이 가장 좋나요? 그 말을 너무도 하고 싶었는데 형부랑 싸우면 남편만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그것은 길에 지친 남편에게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행히 처남은 남편이 집에 있을 때 나에게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괜찮다.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의 꿈을 위해 시댁 식구들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처남이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묵묵히 집안일을 하며 남편을 계속 부양했다. 몇 년 후 그녀는 남편의 협력으로 마침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지만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고 나는 이제 마음이 편하다. 정말 안도감이었습니다. 남편이 40세가 되던 해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어렸을 때 발견했다고 생각했던 질병이 다시 찾아왔다는 점이다. 거짓말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병의 진행은 생각보다 빨랐고 남편은 두통을 앓았으나 몇 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시부모님의 생활은 끔찍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은 후 형부의 태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욕설은 물론이고 비꼬는 말과 불만, 욕설도 만연했다. 나는 음식 사용자처럼 대우받았습니다. 다이스케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새엄마는 형부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게 되고 내hin에는 그는 비꼬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의지하던 어머니마저도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나오코 씨, 제가 정원 청소를 하라고 했죠. 지금 바로 해보는 게 어때요? 이노, 미안해요. 바로 할게요. 엄마, 사실이에요.
내가 나오코를 좋아하는 점은 그런 생략이다.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에게 그는 단지 바보입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정말 소용이 없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말에 놀림을 당해서 답답해서 입술을 깨물었다.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합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의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상황이 계속됐다. 이렇게 진한 맛이 나는 요리를 만들어주시고 항상 대접해주시는 선생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내가 만든 된장국을 마시다가 시어머니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비꼬는 말을 했다.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된장국은 맛이 강하다고 하는데 저는 싱글 시절부터 대체로 담백한 맛을 좋아했어요. 이 된장국을 희석하면 거의 뜨거운 물이 될 텐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아요. 남편 다이스케가 원래 병이 재발해서 세상을 떠났고 나의 요리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처음 키워주신 할머니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셨고 음식에 양념을 치는 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였다. 그 사람이 가르쳐준 말이에요. 오히려 이 양념으로 어떻게 병이 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는 그것을 원한다. 어머니는 항상 음식이 맛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이스케가 세상을 떠난 지금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양념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일어서려고 했다. 기가타는 웃었다. 꼬마야. 다이스케처럼 우리를 아프게 할 생각은 아니지? 당신은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엄마, 이 집에 아이를 이렇게 남겨두면 위험하지 않나요? 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 그건 사실이야. 얘야, 당신은 이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자산에 관해서는 이 집에서 인수할 만큼 충분한 자산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어머니는 부인해도 듣지 않고 기카타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 웃는다. 나는 깜짝 놀라 말문이 막혔다. 그러나 농담인지 기카타는 뭔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아이에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해주세요. 지금 바로. 뭐라고? 기카타와 시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짐을 꾸리고 곧바로 집을 나섰다. 쫓겨났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제가 인수하거나 그런 일을 할 계획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난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나에게 주세요. 시어머니는 내 앞에서 현관문을 닫고 잠가두셨다. 그거 거짓말 아닌가요? 입구 앞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놓아두고 주변을 감시하던 사람은 기보였다. 기보는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허둥지둥 뛰었다. 엄마가 범인이었어. 그렇다면 이것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나는 소심하게 그것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내 옷 몇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숨겨두겠습니다. 성게가 들어있는 봉투를 발견했어요.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하네요. 뒷면을 보니 남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면 진술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열어보니 남편의 그리운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작성되었습니다. 남편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나오코에게는 나오코가 오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캐레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가족 관계가 망가질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오코는 괴로워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 자산은 부모님 집 책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알면 나오코를 집에서 쫓아내고 유산을 스스로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코는 오빠가 발견하기 전에 그것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는 그 돈을 요양원 건립이라는 궁극적인 꿈을 이루는데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나는 나오코에게 노모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그녀가 어머니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국경에서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이스케 같네요. 남편의 의상을 보고 흘러내린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아. 다이스케의 감정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겠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고개를 들었더니 시어머니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도착했다. 어머니 나오코 씨. 다이스케의 의상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내 형이 너를 심하게 괴롭혔으므로 너는 유산을 원하였느니라. 나는 그가 나를 집에서 쫓아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사실도 모르고 집을 떠나라는 형의 조언을 이용했습니다. 그 밖에도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수줍게 사과했습니다. 처남이 못 찾게 쓰레기 봉투 거기에 넣고 몰래 의상을 꺼냈던 것 같아요. 다이스케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집세를 보조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나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감사해요. 고마워요. 나오코 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해주신 시어머니는 남편이 곁에 있을 때에도 친절하셨던 분이셨다. 남편을 잃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처남의 말을 듣고 저를 공격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나를 깨웠다. 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해해 주셔서 기뻐요. 다이스케를 잃은 슬픔이 해합니다. 결국 가족입니다. 가족.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이스케를 잃은 슬픔에서 저는 유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여기를 보았다. 괴롭힘과 학대를 당하고 나쁜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이스케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끔찍한 일을 저지른 후 다이스케가 죽으면 그의 유산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그것을 너무 원해서 어머니에게 나를 쫓아내도록 강요했고 그녀는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나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침내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봐도 상관없다. 없음 보세요. 형제님 만약 당신이 맞으면 나는 다시 칠 거야. 패배하자. 나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던 처남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놀랐다. 다이스케의 의상입니다. 당신은 나코 씨를 괴롭히고 잔인한 짓을 했습니다. 좋아요. 괴롭힘. 그것은 오해입니다.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갑작스러운 일에 놀라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었다. 쫓겨나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날은 남편 사무실에 머물렀어요. 다음 날이 지나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허름한 아파트를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결정했다. 사실 제가 남편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이제 대통령이 되니 연봉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댁집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허름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처남을 제외하고 시어머니는 매우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고 저에게 잘 대해주셨습니다. 비난을 받아도 당신을 버릴 수 없습니다. 나도 그런 성격인 줄 안다. 나에게 남편이 있다면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웃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허름한 아파트에 살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출근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앞에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누가 그랬나요? 내 잘못인 것 같아서 주워서 쓰레기통으로 옮긴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그리고 또 하나의 검은색 쓰레기 봉투가 방 앞에 놓였습니다. 그러다가 쓰레기장으로 옮겼더니 다음 날 또다시 우리 집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며칠 동안이었어 계속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히는 게 분명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겠나? 범인을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른 아침에 현관 조준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범인을 기다렸다. 그런데 누군가 왔다. 엄마, 가끔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적하긴 했지만 나코 씨를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것은 사실이다. 시어머니가 질문을 해도 침착하려고 노력한다. 정말 최악의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오해일 리가 없어쇼. 다이스케의 유서에도 괴롭힘 사실이 적혀 있었다. 그게 정말 다이스케의 것일까요? 나코는 일하지 않나요? 집을 나간 뒤 생계가 어려워 허위 유언장을 쓴 게 아니었을까? 누가 그런 글을 쓰겠어요? 우선 손글씨가 다릅니다. 정의로운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어. 그러자 시어머니가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봐도 이게 다이스케의 캐릭터다. 그리고 모르시나요? 나코상은 다이스케의 협회이다라는 회사를 물려받았고 지금은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 집의 임대료도 지불합니다. 베야디야. 대통령, 임대료도 내시나요? 요시케이는 갑작스러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얼어붙은 채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그는 나에게 니트족이다. 쓸모없다는 등 끔찍한 말을 자주 했다. 이씨앗. 하지만 이 집을 지탱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내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자 요시케이는 잠에서 깨어났다. 형제여, 당신이 45세인데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집을 떠나야 해. 잠깐만요.
엄마, 어머니, 불안한 요시케이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변명해도 시어머니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요시케이는 시어머니에 의해 무자비하게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이제 요시케이는 세상을 떠나고 마음이 바뀌었고 다소 상쾌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유산을 이용해 그의 꿈이었던 요양원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현재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회사와 요양원을 운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요시케이는 집에서 쫓겨나고 일도 거의 하지 못해서 갑자기 혼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오랫동안 일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보상입니다. 반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며